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10분 남기고 있습니다.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네, 오늘 예상 체결 지수 먼저 만나봐야겠죠. 자, 전일장에서 우리 시장 2,400선 그리고 800선 위쪽으로 무사히 안착을 해냈습니다. 외인과 기관 매수세가 모두 들어와 줬던 양시장이었기 때문에 1% 넘는 상승폭을 보여줬던 기분 좋은 하루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FOMC 결과를 받아들고 난 오늘 상황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FOMC 결과가 나온 뒤에는 항상 시장 분위기가 조금은 흔들거리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또 시장 어떻게 흔들리게 될지 조금은 불안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상승하는 종목, 상승하는 업종은 있기 마련이니까요. 오늘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면 좋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상 체결 지수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양 지수 먼저 살펴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장에서 1% 넘는 상승폭을 보여줬던 양시장. 일단은 코스피 2,400선은 지켜줄 걸로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0.56% 낮게 2,403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800선은 지켜줍니다. 전일장에서 813포인트 선에서 마무리를 했었는데 오늘 0.51% 낮게 출발하면서 809.28포인트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오늘 이렇게 양 지수 일단은 파란불 켜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떤 표정 짓고 있을까요?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오늘은 일제히 파란불 켜면서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0.49%, SK하이닉스 1.84%, LG에너지솔루션은 0.87%, 삼성 SDI는 2.19% 가장 큰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11% 하락 출발하면서 80만 1,00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어제만 해도 나쁘지 않은 흐름 보여줬었는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애플페이에 맞서서 삼성페이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있고 홍보하고 있고 또 실제로 이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보다도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 어제 나왔던 미국의 반도체 칩스법 관련해서 나온 가드레일 조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공장 증설을 기술력을 업그레이드할 수가 없게 되면서 어떻게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앞으로 어떻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의 공장 가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연일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은 최신 메모리 생산 장비 반입조차 좀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 발표된 미국의 가드레일 조항이 물론 10월까지는 유예가 된다라고는 하지만 앞으로 장비를 업그레이드를 미리 시켜놓는다고 해서 앞으로 쓰게 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비용을 투입하기도 참 난감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0.49%, 1.84% 나란히 낙폭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상향에 대한 소식과 함께 전일장에서는 주가의 상승 탄력 받아줬습니다. 4.95% 높게 마무리를 했던 어제장이었는데 오늘은 좀 표정이 다릅니다. 물론 낙폭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0.87% 조정받으면서 56만 8,00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이고요. 앞으로 사실 오늘은 이렇게 좀 전반적인 시장 흐름에 따라서 LG에너지솔루션 조금은 조정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IRA가 본격적으로 보조금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받게 될 보조금의 양이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부분이 실적에도 크게 반영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목표 주가 상향에 증권사의 이런 전망에 핑크빛 전망에 더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LG에너지솔루션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삼성 SDI 전 계열사가 매출 400조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삼성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오늘 조금은 조정을 받으면서 0.49% 낮게 움직이고 있지만 삼성 SDI도 역시 매출이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는 삼성의 계열사 중에 하나죠. 매출 10조 클럽 계열사가 총 7곳인데 그중에 한 곳이 바로 삼성 SDI입니다. 그런 만큼 계속해서 삼성 SDI가 실적을 내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오늘장에서는 2.19% 낮게 움직이면서 71만 6천 원 출발 준비하고 있는 삼성 SDI입니다. 자, 이렇게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 모두 살펴봤고요.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 종목도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는 계속해서 선방을 보이고 있다, 선방을 해주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만 오늘 하락은 전반적인 하락은 함께 피해갈 수가 없는 현대차와 기아입니다. 0.55%, 1.77%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고요. 그럼에도 전일장에서는 흐름은 좋았습니다. 지금 들려오고 있는 이슈도 나쁘지 않은데요. 영업이익 증가액이 1조를 초과한 국내 기업이 현대차와 기아뿐이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적면에서 선방을 하고 있고 수출면에서도 호조를 보이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이기 때문에 오늘은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현대차와 기아는 좀 주목을 해보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LG화학은 어제 좋은 소식이 또 있었습니다. 3.84% 상승이 나왔었는데 중국의 최대 염호 리튬 사업에 필터 10,000개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던 어제 시장이었죠. LG화학 오늘 0.14%로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70만 2천 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도 보시죠. 네이버 오늘 0.97% 낮게 출발하면서 20만 5천 원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이버가 약 99억 원의 자사주 처분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와 있습니다. 장 마감 후에 나온 공시인데 처분 예정 주식 보통주 4만 9,472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임직원 대상의 자기 주식 처분이라고 합니다. 자, 거기다가 삼성과 네이버가 간편 결제 협업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알고 계시죠. 자, 그런 부분과 힘입어서 네이버 계속해서 주가가 탄력을 받고 있다가 오늘은 0.97% 낮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인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파란불 켜고 있는 와중에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인데 거기다가 LNF까지 지금 테슬라가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LNF 어제 시장에서 크게 탄력을 받아줬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이어가줄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자,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 계속해서 시장에서 날아오르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 종목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역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카카오게임즈, 오스템 임플란트 모두 오늘 0.5%, 0.35%, 0.11% 조정받으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펄어비스 전일 시장에서 중국 판호 발급과 또 자회사의 게임 소식 탄력 받으면서 5% 넘는 상승폭 보여줬는데 오늘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SM은 어제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가운데에서도 하락을 했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어제자로 거래가 재개됐던 오스템 임플란트 0.11% 낮게 18만 8,500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시장 조금은 예상 체결지수 낮게 만들면서 양시장 파란불 켜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예상 체결지수 살펴봤을 때는 2,400선, 800선만큼은 지켜주는 모습 확인이 됐었는데요. 오늘 시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계속해서 저희 강관우의 증시 구와 함께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원달러 환율 0.27% 낮게 움직이면서 1,307원대에서 이동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310원대에서 조금은 내려간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 양시장 하락 출발합니다. 코스피는 0.77%, 코스닥은 0.84% 낮게 출발하면서 2,400선이 조금 무너지면서 출발하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어떤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한 2거래일 동안은 계속해서 이 지도가 굉장히 빨간색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는데 오늘은 이렇게 파란불이 많이 보이고 있는 전반적인 코스피 시장입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전반적으로 파란불 모두 켜주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한화시스템이 약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까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금융업 최근에 그래도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은 다시금 조정받고 있습니다. KB금융이 0.71%, 신한지주도 역시 0.71% 조정받고 있고 하나금융지주가 1% 넘는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리츠도 역시 1% 넘는 낙폭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리고 전일장에서 좀 상승 탄력을 받아줬던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1% 안팎의 등락폭 보여주고 있고요. 카카오는 1.44%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도 살펴볼까요? 자,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오늘도 역시 에코프로 힘을 내주네요. 앞서 살펴봤을 때만 해도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1.87% 오늘도 강하게 움직여줍니다. 에코프로 역시 2% 넘는 상승폭 보여주면서 요즘에는 정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의 질주만큼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런 가운데서 기계장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 관련주로서 좀 움직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역시 좀 파란 색깔이 훨씬 더 강한 움직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엔터주들도 전반적으로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어딜 볼까요? 반도체 쪽도 최근에도 좀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 덕산 네오룩스 1.42% 빨간불 켜고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동진세미켄, 리노공업, 원익 IPS 모두 조정받으면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자, 강행컷님께서는 지금 현재 시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또 자세한 시황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 영향권에 있다고 봐야죠. 이제 2,400에 가서 이제 붙어 있는데 어제는 이제 제가 2,400을 좀 넘어서 좀 올라가기를 바랐었는데 다행히 많이 올라갔었고 어제 우리가 미리 간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약간 밀리는 그렇지만은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밀리지는 않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투자 주체로 보니까 외국인들이 선물을 542계약 이게 이제 크게 시장에 안 빠지는 지금 이유입니다. 사실은 더 밀릴 수도 있는데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이렇게 막아주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덜 빠지고 있어서 2,400 이 선에서 지금 이제 서 있는데 외국인들이 오늘 그렇게 크게 파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재미는 없는 장일 수 있습니다만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뭘 많이 팔까요? 보니까 하이닉스 제일 많이 팔고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파는 거죠. 42억 팔면서 1.8% 이렇게 빠지고 있고 기아도 24억 팔면서 1.5% 팔고 있습니다. 이수화학은 이제 개별 재료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한 12.4% 이렇게 오르고 있고 삼성 SDI 2차 전지주니까 같이 밀리는 거죠.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대표적인 시가총액 큰 상위업 이제 주식인데 같이 밀리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2차 전지 섞여 있죠. 정유하고 2차 전지 섞여 있고 포스코홀딩스는 철강하고 리튬 섞여 있어가지고 같이 좀 그 프로그램 영향권에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프로그램 매도가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조금 23억 정도 팔고는 있습니다만은 3.75%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SBB테크 계속적으로 감속기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언급을 했었던 건데 오늘 약간 20억 정도 프로그램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플러스권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순매수 쪽으로 가볼까요? 순매수 코스피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쪽에 23억을 지금 사고 있는데 포스코 케미칼이죠. 이름이 이제 저희들이 2차 전지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름 얘기하는 것 중에 나오는 거고, 금양도 2.1% 최근에 강세 분위기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최근에 좀 올랐다가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오늘은 장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1.1% 프로그램 매수에 힘입어서 지금 올라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효성 TNC 아침 동시호가부터 조금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만은 5% 이거는 이제 주식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한 군 두 군데서 이렇게 세게 사면은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삼성전자는 이게 순매수가 있기는 합니다만 사는 것도 파는 것도 아니다, 이 정도 수준이고 마이너스 0.8%,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마이너스 0.7%,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8%니까 크게 여기서 2,400선에서 무너져가지고 쭉 내려가는 이런 국면은 기대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이제 투자 주체로 와서 보면은 아까 초반 시작할 때는 거의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선물에서 126계약 조금 내려가네요.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 약하게 팔고 코스닥에서 약하게 팔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방송 중에서 언급했던 수익률부터 이제 좀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연구원이 들어오셔가지고 엘컴텍이죠. 어제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다시 강조를 했었는데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받았다가 어제도 조금 이제 좋은 것 같은데 오늘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출연하셔가지고 또 얘기를 나누실 텐데, 엘컴텍 계속적으로 좋은 분위기다, 이런 얘기고, 아까 SBB테크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SPG 같은 감소기 계열이죠. 그래서 같이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이제 방송 중에 언급했던 것 중에 이제 좋은 것들은 이번 주에도 저희가 엘컴텍을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 8% 위에 이렇게 거래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래되고 있고, 가온칩스도 2.7%, 로보스타 1.5% 이렇게 전반적으로 저희가 얘기한 것 중에는 올라가는 게 좀 일부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시장이 나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정 분위기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은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약간씩은 들었다, 선물도 약간 순매수가 줄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하루입니다. 외국인의 순매수가 줄었고 선물 쪽에서도 역시 똑같은 모습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강관우 앵커님의 분석이 있었고요. 오늘 코스피 현재 0.66%, 코스닥은 0.27% 낮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확실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거의 파란불을 모두 켜고 있을 정도로 분위기가 오늘은 좀 정말 차분하게 잠잠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그나마 좀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파란불이 훨씬 더 강한 모습 함께 포착이 되네요. 자, 오늘 이렇게 개장 시황 먼저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 실시간 특징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오늘 좀 전반적으로 어려운 흐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역시 실시간으로 포착된 특징주들은 있기 마련이니까요.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체크해보는 시간으로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실시간 특징주 함께 알아볼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스탁솔루션의 이슬희 전문가님 오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어제랑은 확실히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어제는 좀 상승이었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FOMC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안타깝게도 굉장히 좀 부정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있죠. 자, 우리가 금리 인상 동결에 대한 가능성을 좀 보고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번 연도에는 네, 금리 인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게 되면서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 좀 매물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미증시도 이제 각각 마이너스 1% 이상 하락을 한 만큼 국내 증시에도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기관들도 거의 130억대 그리고 외국인들은 이제 순매도 포지션으로 돌아선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증시는 상반기 내내 좀 변동성이 강할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방향으로는 조금 하방 압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조금은 보수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서도 항상 올라가는 섹터, 주목해야 될 섹터는 있다라는 건데요. 제가 이제 최근에 보고 있는 섹터는 바로 AI 섹터입니다. 이 AI 섹터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을 잘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죠. 특히 AI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뭐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만큼 이 4차 산업에 있어서 주도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급이 계속해서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중에서도 실적이 좋은 종목을 봐야 되는 만큼 제가 꼽아드리는 종목은 알체라 그리고 위세하이텍 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섹터가 바로 알루미늄 섹터이죠. 특히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어제 25% 이상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이 알루미늄 섹터는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일 알루미늄 그리고 사무 알루미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최근에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원인을 좀 찾아보자면 바로 러시아죠. 지금 러시아 측에서 이 알루미늄을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 알루미늄을 가지고 무기화를 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2차 전지 시장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러시아 쪽에서 지금 수출을 안 하게 되면 결국에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점에서 이 두 가지 섹터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이 이번 FOMC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만큼 지금 그 발언의 영향이 오늘 우리 시장에도 미치고 있는데 경계감 갖고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이렇게 하락이 나와도 상승을 보여주는 업종들, 섹터들 있기 마련이죠. AI 쪽 이슬이 전문가님 보고 계시고 대표적인 종목으로 알체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알루미늄 쪽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실시간으로 포착이 되고 있는 실시간 특징주 총 10종목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개장 특징주 코스피 탑5 종목입니다. 금양 첫 번째로 자리하고 있고요. 포스코 케미칼, 현대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하이브까지 만나보고 계십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보시죠. 코스닥 탑5 종목입니다. LNF 자리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HN,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이드로 리튬, 미래 나노텍 총 5종목 만나보셨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개장 특징주 총 10개 종목 만나봤는데요. 자, 먼저 코스피 보겠습니다. 금양 같은 경우는 오늘도 역시 좀 주가가 탄력을 받아주고 있고 포스코 케미칼, 현대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하이브까지 저희가 총 5종목 챙겨봤는데 자, 이 종목들 중에서 이슬이 전문가님께서 오늘 시장에서 지켜보면 좋을 만한 특징주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포스코 케미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도 사실 올라가는 종목을 보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좀 안전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포스코 케미칼도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섹터 중에 하나이죠. 바로 2차 전지 양극재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기업보다도 이 생산 캐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소재 쪽에 있어서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전고점 계속해서 갱신을 해나가고 있는 만큼 수급 흐름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 기관들도 지속적으로 지금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들만 좀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상황을 이제 좀 기회로 삼아서 지금부터도 저는 충분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의 테슬라 주가도 흐름이 나쁘지 않은 만큼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수급 흐름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올해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좀 실적이 좋아지는 지금 구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2023년부터 작년 대비 전기차 생산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해죠. 지금부터 이제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코케미칼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이렇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좀 저는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되는 실적 대비 사실 적정 주가는 최소 30만 원 이상, 35만 원대까지 좀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지만 다시 한번 시장 흐름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22만 5천 원대까지도 하방 열어두시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종목 중에서는 포스코케미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2차 전지 양극재 관련주로 외인과 기관 매수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봐도 괜찮은 시점이다라고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체크해 볼 만한 게 테슬라발 호재죠. 신용 등급에 대한 이슈도 있고 계속해서 판매 실적도 잘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들 들려오고 있는데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에게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 만큼 포스코케미칼 22만 5천 원까지 하방 열어두고 볼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도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자, 오늘 LNF, 에코프로 HN,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이드로 리튬, 미래나노텍 총 5종목이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이슬희 전문가님 어떤 종목 보시나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시장이랑 거의 반비례해서 상승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지금 접근을 해도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사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워낙에 지금 고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익 실현 매물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기업의 전체적인 전망을 보자면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 지금이 저는 최적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금리, 고물가 시대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이 기업 입장에서도 사실 로봇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결국에 인건비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 인건비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 로봇주들이 계속해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이 로봇 섹터의 전체적인 산업의 성장은 굉장히 좀 필연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장기간 동안 시장에서 이 로봇 대장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로봇 섹터 중에서 사실 이 종목만 저는 보셔도 좀 무관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만큼 어디까지 내려오는지 조금 관망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13만 2,5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 종목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만큼 10만 원대까지는 하방 조금 열어두시되 한 단가의 비중을 너무 높게 시키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전고점 넘어서 단기적 관점에서는 15만 원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20만 원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기술적으로 고점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는 이야기 이슬희 전문가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좀 내려오고 있는데 어디까지 내려오는지 보셨다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 한 종목씩 살펴봤는데요. 코스피에서는 포스코케미칼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가도 좋을지 아니면 놓아줘야 할지 고민되는 종목들 체크해보는 순서입니다. 따라가 말어 첫 번째 종목 공개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따라가 말어 첫 번째 종목은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자, 이 종목 지금 마스크 많이들 벗고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대중교통 이용하다 보면 이제는 더 이상 대중교통 안에서도 마스크를 굳이 착용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런 만큼 화장품 관련주들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CNC 인터내셔널 지금 시점에서 따라갑니까? 아니면 따라가지 않아야 됩니까? 일단은 지금 시장 상황에서 이슈가 있으면 저는 한 번쯤은 따라가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 이슈에 이제 실적까지 더해진다면 뭐 사실 매수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이제 색조 화장품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중교통 그리고 뭐 마스크를 이제 해제를 해도 된다라는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좀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도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게 이제 바로 실적 부분입니다. 그래서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이유가 바로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중국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제 봉쇄령이 내려지게 되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매출이 부진했었다라는 건데 사실 이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굉장히 많이 낮추고 있고요. 지금 매출 의존도가 거의 한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북미 시장 쪽은 10%대 넘게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2023년 기대되는 실적이 작년 대비 매출액이 한 30%가량 좀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역시도 30%가량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외형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거래처가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우리가 뭐 흔히 사용하고 있는 클리오라든지 그리고 입생로랑 같은 명품 브랜드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가 굉장히 좀 탄탄하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국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신규 고객사까지 6개 정도 런칭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고객에 대한 유입 부분들도 앞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실적에 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매출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생산량을 늘려야겠죠. 지금 캐파 증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에서도 이제 제2공장을 가동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생산 규모가 한 3,200만 개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공장 대비 거의 2배 이상 생산을 할 수 있는 캐파 능력이 캐파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추가적으로 외형 성장 장기적으로 좀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실적 부분에 있어서 기대되는 실적 대비 저는 지금 주가도 사실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원가율 역시도 이제 업계에서 최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한국골마 그리고 이제 대형 이제 코스맥스 같은 이제 화장품주들이 원가율이 한 80%에서 85%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77%입니다. 그래서 원가율이 그만큼 낮다라는 것은 기업의 영업이익이 높다라는 거고요. 자, 영업이익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익성이 좋다라는 거죠.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제 화장품 중에서도 최고 선호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화장품 업종을 보게 되면은 지금 12개월 선행지수가 한 PER 30배 정도 되는데 이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PER 22배 정도고요. 대형주는 이제 36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화장품 섹터 내에서도 대형주보다 중형주가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CNC 인터내셔널 꼽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가는 지금 관점에서도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도 이제 52주 최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 만큼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3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하방으로 열어두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최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2배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한 10만 원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따라가 말어 첫 번째 종목은 CNC 인터내셔널이었습니다.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고 다 따라가도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 종목은 따라가 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지금 뭐 리오프닝 관련주 하면 중국향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냐에 조금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이 최고가 아닙니다. 그런 만큼 중국 매출보다는 북미 시장 점유율을 높여 나가려고 애쓰고 있는 CNC 인터내셔널
주목해보면 좋겠고 앞으로 매출 성장도 더더욱 기대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업종 내에서도 최고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여 주셨으니까요. 이슬희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가격 전략 따라가 보시면서 수익 한번 노려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따라가 바로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역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따라가 바로 두 번째 종목입니다. 앞서서 알츠라 이야기하시면서 함께 언급해 주셨던 종목이네요. 위세 아이텍입니다. 네, 위세 아이텍 이 종목 이슬희 전문가님께서 앞서서도 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만큼 오늘 약간 어떤 의견 주실지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갑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따라는 가지만 사실 지금 가격은 조금 부담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좀 네. 관망을 하시면서 저점가가 오시면 매수를 충분히 해봐도 좋은 이제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위세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데이터 AI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AI가 최근에 테마에서 일종의 지금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국내 빅데이터 시장의 연평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거의 23%가량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국내 최초로 이제 AI 플랫폼을 또 출시한 만큼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실적에 이어져 오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무려 14억이었던 게 지금 현재는 72억 원대까지 늘어나고 있는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빅데이터 품질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도 1위를 달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자사의 기술력을 굉장히 좀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메타버스 개발 엔진을 또 상반기에 신규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추가적인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정부에서 이 디지털 AI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그만큼 이 정부에서도 4차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도 이 정부 정책 수혜주로서 또 떠오를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카이브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을 또 인수를 했죠. 이에 따라서 좀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아카이브 테크놀로지는 그 높은 수익성을 가진 이 소스 코드 진단 기술력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위세 하이텍의 어떤 애플리케이션 사업이 좀 확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좀 외형 성장이 좀 지속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게 바로 실적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AI 동종업계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 단기 기대감에 따라서 급등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실적이 계속해서 좀 적자가 나고 있는데도 그냥 기대감에 따라서 굉장히 고평가된 기업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업종 지금 평균 PER이 한 78배 정도 되는데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실적 대비 퍼가 한 21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어떠한 기업들보다도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AI 기업 중에 이제 흑자 전환한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위세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현재 11년간 흑자를 또 유지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24,45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어제 상한가를 친 만큼 오늘은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죠. 자, 제가 봤을 때는 적정 주가는 한 22,500원 이하 내려왔을 때 22,000원대에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넘어서 3만 원대까지 제시를 드려보고 손절가는 19,000원 이하 좀 짧게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실시간 특징주에 이어서 따라가 말어까지 스탁솔루션의 이슬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장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저희가 항상 하는 거죠.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펀더멘탈 대 센티멘탈. 오늘은 제가 두 종목, 장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만 좀 변화되는 것도 있고 해서 좀 언급을 하고 싶어서 이 두 종목을 좀 골라왔는데요. 센티멘탈로 이제 제가 카카오 이렇게 골라왔고, 펀더멘탈로 이렌테 이렇게 두 종목을 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센티멘탈 카카오 종목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 카카오나 네이버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선호하는 이런 뭐 물론 매일매일 쓰는 이런 회사가 맞습니다만은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선호하는 자주 보는 이게 주식은 아니에요. 왜 안 보냐면은 너무 비싸서. 제가 볼 때는 좀 비싸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밑에 자회사가 너무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 어떤 밸류 체인이 있는지를 제가 낱낱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구분해낼 수 없다. 이런 좀 단점이 있어서 제가 좀 잘 안 보는 그런 주식들이기도 한데 최근에 수급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보시면 어제 이제 제가 이제 유지 관리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그런 엔진 중에 이런 걸 골라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 이제 단추만 하나 누르면 쭉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1위와 3위에 카카오, 네이버 그동안 안 뜨던 것들이 이렇게 떴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변화가 있지? 그래가지고 제가 좀 거꾸로 이렇게 좀 역추적을 하면서 좀 보려고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보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밸류 부담이 있는 걸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ROE라는 게 있고 프라이스 북 그러니까 장부가 대비 밸류라는 게 있어요. 얘들이 좁아지면은 뭐 적정 주가에 가 있는 거고 넓어지면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데 여기는 너무너무 떨어져 있어요. 이게 ROE라고 하는 게 지금 돈을 벌어내는 수준이거든요. 수준이 거의 바닥에 붙어 있죠. 이게 뭐 5% 내외에서 계속 이렇게 진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파란 선으로 표시된 장부가 대비 이 회사의 가격은 거의 2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벌어들이는 이렇게 벌 수 있는 이익 창출 능력에 비해서 몸값이 아주 고평가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에 수급이 변하더라. 왜 변하는가? 계속적으로 좀 더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가 계속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빨간 줄로 지금 표시가 돼 있습니다만은 내려오다가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좀 이제 바닥을 다지는가 싶더니 금년 2월 20일 여기죠. 여기서부터 조금 이렇게 올라오는 그러나 급하게 올라오는 그런 목표 주가는 아니고 왜? 밸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올라오기는 약간 올라왔습니다. 근데 계속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수급이 좀 바뀌더라. 이거 수급을 좀 간단히 볼게요. 요 밑에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이 빨간 선으로 표시되는 게 지금 계속 사들어오고 있다. 이쪽만 해도 좀 파는 게 좀 많지 않았습니까?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며칠 사더라. 이쪽만 해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팔아오던 카카오를 외국인 기관 양쪽에서 사고 있더라.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볼 수 있었고요. 그 이유를 이제 찾아봤더니 이게 아닐까 싶어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상장이 가시화될 거다. 이런 이제 리포트를 하나대투에서 하나금융그룹이죠. 거기서 이제 냈는데 내용을 보시면은 이쪽에서 이번 이제 카카오 엔터가 인수를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밸류 부담이 많이 줄어들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SM 관련해 가지고 카카오가 참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개 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일까지 이제 공개 매수 이제 기한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5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SM을 혹시라도 35% 정도를 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 작업이 이제 궁금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제가 리포트를 하나 구해봤습니다. 이게 현대차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던데 보니까 이렇게 공개 매수를 하고 공개 매수가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느냐? 5천억을 버는 종합엔터사라고 갈 수 있다. 여기에 이제 사람들의 이제 생각이 조금 모아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게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카카오를 본 그런 이제 생각이고 이것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조금 사들어 오더라.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생전 안 사던 생전 걸러 나오지 않던 카카오와 네이버에
그런 이름들이 이제 수급에 변해서 약간 걸러 나오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주가는 뭐 1%대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바닥은 친 거는 같고 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 종목으로 먼저 카카오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펀더멘탈 좀 밸류가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골랐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보니까 수급이 조금 따라 붙은 것 같아가지고 밸류는 여전히 매력적인 수준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그 독립 리서치라고 하는 밸류 파인더라는 회사에서 작년에 11월 말에 이런 리포트를 제목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변한 건 투자자들의 마음뿐이다.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회사의 가치는 있는데 주가가 빠지고 주가가 올라오는 거는 여러분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회사는 계속 돈 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파니까 많이 빠졌고 많이 사면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이 회사가 뭐를 하는 회사냐면요. 휴대폰용 케이스 그리고 또 뭐 전자담배 최근에는 배터리팩까지 이제 사업 영역을 이렇게 넓혀가면서 이쪽에서 골고루 이렇게 사업을 영위하는 이런 업체입니다. 예전에만 봐도 이제 휴대폰용 케이스 그러면 사실은 뭐 돈을 좀 벌지는 몰라도 부가가치가 점점 없어지는 그런 쪽이라 상당히 저평가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전자담배 쪽으로 가면서 그게 이제 많이 주목을 받아왔고 최근에는 또 배터리 팩까지 하면서 이렇게 이제 보시는 계기가 될 것 같고 5번 이렇게 줄에 보면 인도 쪽에도 라인 증설을 진행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성장 스토리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목 제가 말씀드렸는데 변한 건 투자자들의 마음뿐이다. 이 회사는 돈은 잘 벌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 보실까요? 제가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게 영업이익하고 에비타, 감가상각을 더한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 파란 줄로 보면은 거의 뭐 80억 중후반대 800억이죠. 800억 중후반대를 이렇게 작년에 벌었습니다. 예전과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벌써 한 단계 레벨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주가는 거꾸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저 밑에 밸류에이션에 가서 많이 헤매고 있다. 근데 최근에 며칠 올라오더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는 그 레이더망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제가 그 슬라이드를 준비를 하게 됐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휴대폰 케이스 하면은 또 인탑스 뭐 이런 데들이 이름이 있잖아요. 최근에 삼성전자 관련되는 웨어러블 관련되는 뉴스로 주가가 좀 떴거든요. 그래서 인탑스가 이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인탑스가 좀 뜨니까 요거 사람들은 아직도 휴대폰용 케이스 이 회사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볼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 따라 강남 가나 이런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웨어러블 이슈도 그것 때문에도 오른 것도 있고 인탑스가 뭐 이렇게 상당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다가 이제 올랐기 때문에 이쪽 이 관심이 이렌텍에도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항상 보는 이제 잣대가 있잖아요. PER도 보고 PBR 주당 장부 가치로도 보는데 오늘 먼저 PER로 보면은 뭐 이렌텍을 리포트를 최근에 제대로 쓴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한번 나름 이렇게 추정을 해봤는데 코스피가 지금 12배, 13배 수준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훨씬 높습니다. 17배, 뭐 18배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이렌텍이라는 회사는 거의 5배에서 6배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이나 대비를 해봐도 이렌텍은 PER로 보면 상당히 낮다. 그럼 마지막으로 조금은 어려운 영역입니다. 근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같은 그 가격이라도 장사가 잘 되면 더 이렇게 프리미엄 받고 권리금 받고 이렇게 팔고 싶어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오른쪽에 있는 코스닥은 버는 게 10, 한 2, 3% 법니다. 근데 지금 몸값이 2배보다 더 높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벌어들이는 기초 체력에 비해서 지금 몸값이 높게 형성돼 있다. 이런 많이 높게 형성돼 있는 고평가 영역에 이렇게 항상 있었고 지금도 이렇게 있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있으면 약간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렌텍 어디 있습니까? PER은 지금 1배 좀 초중반인데 이익을 많이 벌거든요. 그래서
PBR이 지금 상당히 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 종목으로 카카오 그리고 펀더멘탈 종목으로 이렌텍 이렇게 두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현재 우리 시장 코스피 0.53%, 코스닥은 0.28% 낮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원달러 환율은 1,200원대, 1,290원대로 다시 내려선 상황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